이어서 제가 준비한 그 토픽 발표 ARDS에 대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ARDS는 렁에 생기는 인플라메토리 인저리로 환자가 가지고 있는 프리디스포징 컨디션으로 인해 생기는 결과이지 ARDS 자체가 1차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보통 ARDS를 잘 유발시키는 컨디션으로는 뉴모니아, sepsis, 아스피레이션 뉴모나이티스, non-cardiogenic 쇼크, 트라우마 등이 있으며 모두 시스테믹 인플라메토리 리스폰스를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RDS가 생기는 과정으로는 시스테믹 인플라메토리 리스폰스로 인해 액티베이션된 뉴트로필이 렁의 캐필러리 엔도셀리움을 손상시키고 그걸로 인해 알베올라 쪽의 인터스티시얼 플러딩을 유발시켜 그 알베올라 에피텔리아 인저리를 유발시키고 렁의 유순도 그리고 폐포 환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ARDS는 초기에 엑스데이티브 스테이지를 거치고 난 뒤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베이션으로 인한 파이브로 프로필레이티브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렁의 비가역적인 파이브로시스 및 디스트럭션으로 인한 장기 호흡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ARDS를 진단하는 기준으로는 베를린 데피니션을 사용하고 일주일 이내에 심장성, 플루이드 오버로드로 인한 것이 아닌 호흡기 증상, 체스트 엑스레이상 바이레터럴한 오페시티가 있으면 진단을 할 수 있고 PaO2, FiO2 레이시오 및 피부로 중증도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ARDS 환자에서 체스트 엑스레이하고 체스트 CT 사진이고 바이레터럴하게 디퓨전 컨솔리데이션 소견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ARDS 환자에서 옥시지네이션 그리고 호흡을 보조를 해주는 게 주된 매니지먼트이고 따라서 거의 모든 환자에서 벤틸레이터 케어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ARDS 특성상 렁의 펑셔널 볼륨 감소, 스몰 에어웨이 컬랩스로 인한 벤틸레이터 릴레이티드 트라우마가 발생을 할 수 있어 ARDS 환자에서는 로우 타이달 볼륨 벤틸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환자의 프리딕티드 바디 웨이트를 구한 다음 타이달 렁 볼륨을 kg당 4에서 6으로 맞추고 플라투 프레셔를 30 이하로 조절을 한 다음에 환자 FiO2에 맞춰가지고 핍을 조절하여서 PO2 55에서 80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88%에서 95%를 유지하면서 벤틸레이터 케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시스테믹 인플라메토리 리스폰스를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세러피, 그리고 비교적 데미지가 적은 안테리어 포션 쪽의 환기를 유도하기 위한 프론 포지션 등이 환자의 생존율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서펙턴트, 나이트릭 옥사이드, 아세틸시스테인, 이브프로펜, PGE 등은 일시적인 증상 호전을 보일 수는 있으나 생존율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ARDS는 프라이머리 질환은 아니고 환자의 프리디스포징 컨디션을 해결하여 사전에 ARDS를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ARDS로 인한 비가역적인 렁 인저리가 생기기 전에 벤틸레이터 그리고 콜티코스테로이드 프롬포지션 등의 이제 초기로 치료를 한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이따 묶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용인 대장문외과 환자로 렉탈 퍼포레이션 하트만 수술 후에 septic쇼크로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리뷰 3년차 서현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3년차 서현수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대장학문외과 모탈리티 케이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장학문외과 이지혜 교수님 환자분입니다. 70세 남한 고혈압 DM 하트 페일리어 영상상 보이는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 과거력이 있는 분으로 타병원에서 2개월 전 크론 디지즈 진단 후에 PO 메디케이션 하며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 하던 분입니다. 내원 이틀 전부터 헤마토케지아 발생하며 제네럴 위크네스, 디세츄레이션, 하이포텐션 악화해서 3월 31일 용인 세브란스 ER 내원한 환자입니다. 의무기록 통해서 파악한 타병원에서 있었던 프로그레스입니다. 내원 이틀 전 CRP 10대로 레디션 소견 있고 피오 안티를 이미 시작한 상태로 헤마티케지아 발생한 디세츄레이션 80대, 디스니아, 팔모니라 이데마 진행하는 소견으로 오투 이날레이션 테라피와 퓨로세마이드로 증상 호전하면서 경과 관찰 중이었습니다. 내원 1일 전에도 헤마티케지아 지속되며 디스니아 있었고 내원 당일에는 BP 80에 50, 하트랩 138, 디세츄레이션 하이포텐션 되며 O2 마스크 10m에 IV 도파민 인퓨전하며 본원 ER 내원했던 환자입니다. IV 안티는 요양병원에서 바로 에스컬레이션 시행했고 피페라실린 타조박탐, 아미카신, 클리브나마이신으로 이미 에스컬레이션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ER 내원했을 때의 바이탈입니다. 이니셜 바이탈 65에 43, 하트라이 111,
바로 내원하자마자 IV 노레프레핀 스타트를 했고 하이플로우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이니셜 피지컬 상은 앱도멘 디퓨즈한 다이렉트 텐더네스, 마일드한 RT, 하지만 소프트한 앱도멘 소견 보이고 있었고 이니셜에 내원했을 때 엑스레이상 폴모너리 이데마와 뉴모니아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니셜 랩에서 특이사항은 CRP 111로 엘리베이션이 있었고 락테이트 7.8 그리고 NT-프로 BNP 5,000대로 엘리베이션 되어 있는 소견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ER에서 시행한 이니셜 APCT입니다. CT상 렉탈 얼서의 멀티포컬 퍼포레이션, 엑스트라 페리토니알, 페리아나 앱세스 소견 보이고 있었고 체스트 CT상에서는 바이레터럴 렁의 GGO 콘솔리데이션으로 뉴모니아 소견 보이는 소견 보였습니다. 네. 환자 바이탈 굉장히 언스테이블하여 내원 즉시 ICU 준비되는 데로 어드미션 했고 이니셜에도 레보 요구량이 분당 케이지당 0.52 마이크로로 굉장히 높은 언스테이블한 바이탈 보이고 있었습니다. 4월 1일 새벽 OP 스타트했고 하트만 OP 진행했습니다. 수술장 소견상 프라이벌 렉탈 티슈 보이면서 아날버즈 4cm에서 멀티포컬 렉탈 퍼포레이션 확인됐고 콜론 렉툼 스탬프는 스테이플러 수초로 클로저 했고 드레인 인서션 후 엔드 콜로미 포메이션 후 수술 종료하였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 ICU로 나왔고 POD 0일째 이니셜 바이탈도 IV 레보와 바소 모두 인퓨전 하면서 80에 52로 스테이블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전 되면서 랩이 조금씩 호전되는 추세였고 유린 아웃풋도 프리저브 되면서 조금씩 경과 호전 추세는 보였습니다만 락테이트는 5.6으로 여전히 높았고 이니셜부터 안티는 엠피리컬하게 메로페넨 방코마이신으로 에스컬레이션 했고 스테로이드 IV septic 도주로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경과 조금씩 호전 중 POD 1일째 오후부터 아이노트로피스 요구량이 증가하며 바이탈 언스테이필이 증가했고 올리고유리아도 시간당 케이지당 0.30G로 감소하는 양상 보였습니다. 랩상에서 락테이트 8점에서 11.5로 점점 증가하는 소견 보였고 POD 1일째 밤 펄스레스 벤트리클 타키카디아 발생하며 리커런트 어레스트로 CPR과 ROHC 반복하는 이벤트 있었습니다. 심장내과 협진화 IV 아미오다론 로딩과 인퓨전 시행했으나 아리드미아 어레스트 계속 반복되었고 보호자 POD 2일째 인베시반트 케어는 원치 않아 DNR 시행하였고 CPR과 CRRT 진행하지 않는 DNR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환자 경과는 리커런트한 논 서스테인 VT가 반복됐고 아이도트로피스 요구량 점점 올라가며 바이탈 원스텝이 증가했습니다. 유린 아웃풋도 시간당 케이지는 0.1cc 이하로 감소하는 소견 보였고 POD 이틀째 시행한 공식 에코상에서는 레프트 벤트리클 펑션은 프리저브 되어 있었으나 라이트 하트 쪽에 컨트랙티가 떨어져 있는 하트 페일리어 소견 보이는 소견 보였습니다. 랩상에서도 메타볼릭 에시도시스 진행하며 7.21까지 폐하 떨어지고 락테이트도 18에서 24까지 증가하는 소견 보였고 환자 멀티플 올간 페일리어 진행하며 POD 3일 새벽 익스파이어 한 환자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 수술 최종 패솔로지 상에서는 크론에 부합하는 인플라메이션 소견 보였고 해당 환자의 진단은 크론 디지즈와 그로 인한 렉탈 얼서에 의한 멀티플 렉탈 퍼포레이션 그리고 이로 인한 이니셜부터 심했던 septic 샥과 에코 소견과 리커런트한 VTEC 소견을 미루어 septic shock induced 스트레스 카디오마이오패티가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 생각이 되어졌던 환자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환자는 아까 환자는 언더라잉 렁 디지즈는 없었고 이분은 렁 디지즈가 있는 상태에서 수술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퍼포레이션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을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분명히 오탈이 날 걸 예상할 텐데 수술한 것이 보면 그래도 마지막에 그 외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 같거든요. 이재 선생님 OP 파인딩이나 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뭐 이벤트라든지 뭐 본인의 철학 같은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대장문외과 이지혜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환자가 일단 70세였고 이렇게 막 제너럴 컨디션이 안 좋아진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신 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포스트옵으로 이제 렁이 완전히 막 아프고 FiO2가 뭐 엄청 요구량이 더 늘어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고 그래서 수술을 안 하기에는 뭐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미천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안 좋은 상태인 환자들에서 수술하고도 정말 지옥에서 끌어올리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어쨌든 퇴원하고 이러는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대장학문외과의 어떤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환자분들이 극구 수술을 반대하거나 뭐 보호자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수술을 하는 것이 대장학문외과 의사로서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중환들이 많이 생기니까 대부분의 그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안 하고 트랜스퍼하거나 막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그 폴링 다운 인저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모탈리티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 굉장히 그 세간에 관심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돌아가신 분만 해서 이게 역할이 뭐 큰 역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앞으로는 이렇게 정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됐던 사람들을 살리는 경우도 이 모탈리 컴플리케이션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강정현 과장님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딜레마일 것 같거든요. 외과 서전으로서. 본인의 경험이나 뭐 조언 같은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뭐 저도 사실 뭐 주니어 스텝 때 뭐 이런 상황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환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 수술적인 처치를 해야 될 상황은 누구나 뭐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술적인 처치를 하는 것 자체가 환자를 라이프 세이빙 하기 위한 목적은 크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제너럴 어네스테지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자한테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감수하고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될 때 이제 그거를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그 레셔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 환자 같은 경우야 뭐 당연히 수술적인 처치를 누구나 다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있는데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경험상 수술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환자 컨디션에 대해서 환자한테 뭐 직접적인 설명은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보호자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수술적인 처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좀 잘 설명을 하면 사실 어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회복이 잘 되면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충분한 사전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그리가 되면 이제 이후에 프로그레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외과 의사로서 조금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좀 덜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특히 이제 주니어 스텝 선생님들이나 혹은 또 이런 환자를 처음 보게 되는 분들은 혹은 설명을 하게 되는 분들은 우리 또 전공의 선생님들이시니까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환자들의 코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 사전 설명하는 부분을 좀 더 마음속에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HR에 따라서 어떤 사전 지식이 없는 데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전공의 선생님들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토픽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